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걸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참고로 아까 전에 여기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랑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로 이렇게 바꾸는 걸 했었는데,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에서 참고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하는 역할은 컨트롤러가 처리될 때 공통적으로 얘를 말 그대로 어드바이스 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컨트롤러에서 뭔가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뭐 그런 어노테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컨트롤에서 뭔가 실행될 때 공통적으로 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익셉션이 얘가 컨트롤에서 발생되면 이 처리를 해라,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어드바이스 붙였었고,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로 교체된 이유는 참고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플러스 레스트 리스폰스 바디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스트 컨트롤러 하면 일반 컨트롤러랑 다른 거는 리스폰스 바디가 자동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를 붙여주기 위해 썼고, 그럼 왜 붙였냐? 마지막에 저희가 응답할 때는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걸 안 썼어요. 응답 타입으로. 그래서 얘가 문자열로 그러니까 제이슨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되려면 리스폰스 바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쟤를 해줬다. 나머지 애들은 그때까지 왜 안 붙여줬나? 얘들도 제이슨 형태로 날아갈 텐데, 자, 얘는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입으로 나가니까 얘는 알아서 제이슨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타입은 상태 코드랑 이런 것도 넣어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걸 떼고 RS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붙여줬다. 당연히 리스폰스 바디 얘를 하나를 위해서 뭐 붙여준 건데, 뭐 크게 이게 뭐 붙인다 해서 뭐 문제되거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교체를 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자, 지금까지 자 저희가 작업한 게, 자, 스프링부트가 그냥 기억력이 금붕어인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기억력 자체가 없죠. 서버는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문방구 같은 거 한다 치면, 학교 앞에 뭐 어떤 잡화점을 한다 치면, 누군가 아이가 매일 와서 아침마다 뭐 사탕 같은 걸 사가면 이 아이가 단골이라는 걸 좀 알고, 다음에 올 때 뭐 새로 맛있는 맛이 들어오면 그 친구한테 이거 새로 나왔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사탕을 많이 사갈 때 뭐 서비스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기억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가게 많이 방문하는 단골이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스프링부트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스프링부트는 그냥 금붕어예요, 금붕어.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고 응답을 주면 다음에 또 요청이 들어오고 응답이 준다 해서, 이 사람이 요청을 100만 건의 건, 뭐 1000번의 건, 혹은 한 번의 건, 그냥 모든 요청을 그냥 기억하지 않고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 응답을 줄 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그런 절차에 맞춰서 그냥 응답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알아서 사용자를 구분을 못 하겠죠. 이게 유저 1이 준 건지 유저 2가 준 건지 얘가 어떻게 구분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구분을 못 하겠죠. 저희가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이상 요청을 했을 때 얘가 유저 1인지 유저 2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그냥 단순히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뭐 매개변수 이렇게 받는 거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글쓰기를 요청한 입장이라면 얘가 유저 1이 준 건지 유저 2가 준 건지 몰라요. 그냥 요청 왔으니까 맞춰서 응답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서비스 운영할 때 생기니까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얘를 첫 번째로 저희가 그냥 정말 조악하게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한 아이디어가 파라미터로 이제 유저네임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요청이 들어올 때 유저네임을 파라미터에 넘겨주니까 스프링부트가 유저네임이 유저 1인 애구나, 유저 2인 애구나를 알아서 이렇게 작성자를 등록하고 응답을 해줬죠. 자, 근데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로는 사칭이 가능해졌죠. 유저 1이 아닌데 유저 1인 척하고 글 쓰고. 그래서 두 번째로 패스워드를 받았죠, 파라미터로. 자, 패스워드 받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증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패스워드를 받으니까 사칭도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이제 자기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사칭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칭을 좀 보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했고, 자, 근데 이거를 인증 정보를 그 모든 요청에 이렇게 포함해서 검증을 하려면 이 정보를 사실 앱 어딘가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론트엔드 쪽으로 가정해 보면, 자, 지금 저희가 포스트맨에서 그냥 파라미터로 쏘고 있는데 요거를 어딘가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얘 정보를, 인증 정보를, 자, 프론트엔드 어딘가에서 얘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최초에 요 서비스에 로그인을 뭐 했다 가정해 보면 요걸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가 파라미터에 태워서 매번 보내주는 거예요, 서버 쪽에. 그럼 서버가 요걸 받아서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의 결국에 서버 간의 통신인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통신인데, 네트워크에 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매번 담아서 보내는 게 안전한가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잠깐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도 내 패스워드가 네트워크에 담겨간다? 약간 이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암호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탈취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보안 구조상 좋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앱에다가 이 정보를 따로 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직접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프론트는 브라우저에 있는 거, 브라우저 쪽에 이제 뭐 데이터나 이런 거 올릴 수 있는데, 가급적 민감 정보를 브라우저 쪽에 안 넣는 이유가, 브라우저는 여러분 그 데이터가 쿠키나 이런 영역이 되게 취약합니다, 보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내 데이터를 프론트 어딘가에서 로그인 했다고 해서 가지고 있고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이런 구조가 보안상 좋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또 한번 개선을 할 거냐면, 자, 얘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선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API 키라는 걸 도입해 볼게요. 자, API 키가 뭐 새로운 기술이야 이런 게 아니라 DB단의 이 회원 정보에 대한 1:1 매칭 키를 따로 저장을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안을 이런 식으로 API 키라는 걸 도입해서 이 사람의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할 거고, 이걸 이용해서 인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거랑 어떤 점이 더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